이럴 수가. 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거나 인상이 찌푸려지고 고개를 자꾸 딴 쪽으로 돌리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러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의 입냄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입냄새가 나면 함부로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꾸 딴 데를 보면서 냄새를 피하게 되죠. 입냄새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하루 양치를 안 하거나 피곤한 다음날 일시적으로 입냄새가 날 수는 있지만 간혹 썩은 냄새처럼 나서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원인이 보통은 치아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 문제, 비염으로 인한 문제라든지 또는 위장 문제, 그리고 간, 그리고 신장의 문제 등 여러가지 질환일 수도 있는데, 이번 편에서는 그 중에서도 구강의 문제와 그리고 위장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의 입냄새에 대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한 질환인 당뇨 합병증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신장의 문제가 온다면 그때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편에서는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냄새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냄새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알아봐야 될 건데, 입냄새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이 맡아주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잘 없죠. 정말 친한 경우, 정말 가까운 분인 경우에는 내가 입냄새 나면 말해달라고 말을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내 입냄새를 맡기가 힘들죠. 손으로 해가지고 맡는다고 해도 잘 안 되고요. 내 입냄새를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공기청정기에다 대고 후 하고 불었을 때 공기청지가 빨갛게 이렇게 난다면 입냄새가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병원에서 쓰는 방법이긴 한데, 손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혀로 살짝 핥아요. 핥은 다음에 이 침냄새를 좀 이따가 맡는 건데, 보통 본인의 침냄새가 약간 구수한 듯이 느껴지잖아요. 좋게 말해서 구수한 거지. 조금 침냄새가 나죠.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침냄새보다 조금 더 격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입속에서 사는 세균들이 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 침냄새가 굉장히 역하게 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고, 병원에서는 부치 측정기라는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충치가 있다든지 잇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그냥 치료를 간단하게 받으셔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데요. 입속에서 세균들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침이 말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속에 침을 분비시켜 줄 수 있는 혈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입에서 침을 분비시켜주는 침샘은 세 군데가 크게 있는데요. 턱밑샘, 그리고 귀밑샘, 그리고 혀밑샘, 이렇게 세 군데가 가장 큽니다. 침이 잘 분비돼야지 입속에 있는 세균들이 잘 씻겨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침을 잘 분비시켜 주는데, 턱에서 분비되는 침샘 같은 경우에는 이를 꽉 깨물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근육 있죠? 이 부분이 교근이라 그러는데요. 한의학에서는 협고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을 딱 대고요, 살살살살 문질러 주세요. 문질러 주면 입속에서 침이 살살 이렇게 분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서 바로 해주시고요. 꼭 입냄새가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침샘이 잘 분비되는 것만으로도 구강의 건강을 해결할 수 있고, 침이 분비된다는 것이 활력을, 그리고 뇌의 활동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침샘을 자주 이렇게 자극해주는 것으로도 항노화 작용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 주고요. 이 부분은 자칫 예민할 수 있으니까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누렸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은, 제가 작은 얼굴 만들기, 얼굴 축소 편에서 혹은 얼굴의 안색을 맑아지게 하는 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의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리프팅이 되고 그리고 안색이 맑아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가지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작용이 있으니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귀 밑샘, 귀 바로 아래쪽에 턱 뒤쪽에서 귀 아래쪽 부분에 쏙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예풍혈이라고 있는데 귓볼 바로 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누르면 약간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살살살살 문질러만 줘도요, 이 아래쪽에서 침샘이 펑펑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누르는 강도는 손으로 살갗을 눌렀을 때 들어가네 하는 정도로만 누르셔도 충분하니까 이 정도로 눌러서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턱 밑샘 같은 경우에는 턱 아래쪽 부분, 턱 끝선 있죠? 이쪽 끝선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쉽게 얘기하면 편도가 부었을 때 살짝 만져지는 부분의 바로 앞쪽이에요. 그 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혀과열, 교본 부분 이렇게 문질러 주고요. 귀 뒷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고요. 턱 아래쪽은 엄지손가락이나 나머지 손가락들로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줘서, 문지르는 것을 여러 차례 대략 1분 정도만 각 부분들만 해주셔도 침이 이렇게 막 보이거든요. 이것을 자주 꿀떡꿀떡 삼켜주시면 침이 잘 분비가 되어서 세균들이 잘 씻겨 나갈 거예요. 구취가 나는 대부분이 구강이 건조해서 그렇고, 그래서 입이 마르는데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거나 후비루 증후군이 있을 때도 침이 마르게 되고요. 그리고 위장 질환으로 인해서 위 속에서 위산이 자꾸 역류되거나 위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면 또 입이 잘 마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써주시면 입이 촉촉해지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구취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입속에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는 이유가 위장에서부터의 문제인데, 특히 아주 악취를 풍길 때가 있죠. 믹스커피를 먹고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아마 본인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취가 유발되는 음식들을 다 피해 주셔야 되고, 특히 담배를 오래 태우시는 분들은 이에 담배 찌꺼기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구취가 계속 유발되죠. 이렇게 구취를 유발하는 음식들도 있지만 구취를 줄여주는 약재라든지 여러가지 음식들도 있습니다. 동의모함에 나온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겸입니다. 주겸이 소염작용도 있고요, 치아 건강을 굉장히 좋게 해주고 잇몸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주겸을 어느 정도 먹어주게 되면 위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양치를 할 때 주겸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굉장히 권해드리고 있고요. 입냄새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주겸 소량을 이에다가 끼우고 그렇게 해서 가글처럼 이렇게 꾹꾹꾹 해서 만들어주시면 속에 있는 세균들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해독이 되어서 입냄새를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음식은 생강차입니다. 생강 같은 경우에는 입에 물면은 냄새가 막 많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강즙을 가지고 입냄새 균에다가 발라봤더니 입냄새를 유발하는, 구취를 유발하는 균주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생강은 그 자체는 냄새가 있지만 생강차를 먹었을 때 입속에서는 냄새균들을 다 분해를 하면서 생강 자체의 향도 줄어드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 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먹어주는 것도 입냄새를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세 번째는 한방 처방 중에서 궁지고라는 처방이 있는데, 가까운 약재상에 가셔서 약재들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약재들을 가루를 빚어서 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궁지가 뭐냐면 청궁 그리고 백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궁지라고 그럽니다. 청궁과 백지를 갈아가지고 환으로 빚은 다음에 꿀과 함께 빚어요. 물론 여기다가 주겸과 생강을 같이 넣어주면 효과가 더 좋겠지만, 궁지고라는 그 처방을 입에 머금고 있는 것만으로도 입냄새도 줄여주고, 그리고 그 자체가 위장 질환에서 올라오는 위산 역류를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퍼민트, 즉 바카라든지 혹은 티트리, 라벤더 같은 허브 종류들 있잖아요. 이 허브 종류들도 다 약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브티 같은 것들을 머금어서 속에서 수분 작용도 하고, 그리고 염증도 줄여주는 티트리 같은 것이라든지 라벤더처럼 안정시켜주는 이런 약초들이나 바카, 페퍼민트 같은 입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차들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 대신에 이런 약차들을 마시는 것을 바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사실 식초를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데, 식초 같은 경우에는 위장질환이 있으면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보통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식사 중간에 식초를 살짝 먹는다든지 혹은 드시는 음식에 식초를 많이 뿌려 드시게 되면 입냄새를 줄여드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누룽지를 조금,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 되는 정도의 양만 먹어도 되거든요. 누룽지를 먹어주게 되면 소화작용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입속에 있는 세균들을 잘 없애줘. 왜냐하면 누룽지 자체가 아밀라제화된 거잖아요. 즉 효소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누룽지를 조금 먹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물만 자주 마셔줘도 입안이 촉촉해지고, 그리고 세균들이 씻겨나가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입이 마르게 되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지 않게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입냄새로 걱정하시는 분들께 크게 두 가지 솔루션을 정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혈자리 3군데 이렇게 잘 만져서 침샘을 많이 분비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음식들 중에서 주겸, 그리고 생강, 그리고 궁지고라는 처방과 각종 허브를 먹는 방법과 식초와 누룽지,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을 생활 습관화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가벼운 입냄새는 잘 없애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벼운 입냄새는 한의원에서도 치료하지만 이렇게 생활 습관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셔도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비염이라든지 혹은 간과 신장의 그리고 위장의 아주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한의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영환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